자, welcome to Jenny's Drugstore. 네, 오늘은 제가 제약회사에 다니는 두 분의 약사님을 모시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연이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제약회사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처음 업무를 할 때는 영업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판매 업무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하는 일은 신약 개발을 하고 나서 약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인데 각각 단계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약을 만들어내는데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신약 개발할 때 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없나요? 이제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암제 임상시험을 하면은 항암제를 투여를 한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환자들의 경과 파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약을 이제 맞고 뭐 몇 주 후에 이제 봤더니 암덩어리가 암세포 크기가 뭐 확 줄어들었다던가. 그러면 그 약에 효과가 있다는 게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단계에서도 이미.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케이스만 보고 우리 약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좀 좋은 효과를 있는 환자분을 보면서 환자분도 좀 이렇게 기뻐하셨겠어요. 그런 때 좀 뿌듯하다. 네, 뿌듯한 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뭐 특징이나 이런 걸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또 약사가 하는 일. 국내 제약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서 독자적인 신규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저희가 쓰고 있는 최초의 약들은 거의 저희 글로벌 제약사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 국내 제약 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흔히들 말하는 그런 카피약, 제네릭 산업이 대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제네릭 이외에 그 성분에다가 어떤 뭐 다른 작용기를 붙여서 조금 더 개량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알약으로 되어 있던 걸 뭐 물약으로 만든다거나 제형을 바꾼다던가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 약을 한 번만 먹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거나 뭐 계량신약을 개발하는 위주로 사실 국내 제약사들은 많이 일을 하고 똑같은 약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데 삼성전자나 뭐 LG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데 국내 제약 산업은 사실 같은 걸 가지고 좀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산업의 특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제약사는 결국 임상시험 대신에 그 약이 정말 똑같은지를 보는 생동성 시험을 많이 생동성 하게 되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맞나 평가 좀 해주세요. 그 어느 분이 외국계 제약사 같은 경우는 CEO를 봤는데 여성 약사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나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아이를 좀 키우기 쉬운 환경이 좀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외국계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여자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워킹맘들이 좀 더 이렇게 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래 회사에 남아서 이제 CEO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약사님은 국내 제약사에서만 근무하셨나요? 예. 근데 다양한 업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약사의 입장에서 어떤 다양한 업무들을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했던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약사여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아니었고 저는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생산 공정 개발이랑 실험을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했었죠. 기초 연구에 가까운 연구를 했었죠. 저도 임상시험에 약간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막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보진 않지만 그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그 제약사에서 관리를 하는 업무를 했었고 임상관리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의약품 개발 업무인데 의약품은 그냥 만들어서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약처에 우리가 이걸 팔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어떤 자료를 내서 허가를 받아야 저희가 팔 수가 있거든요. 그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가지고 식약처 선생님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약회사에서 꼭 약사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뭐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네. 규제가 되어 있는 약사가 정해져 있죠. 네. 혹시 꼭 약사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서들 아는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반드시 약사여야만 근무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없어요, 사실. 단지 약사면 조금 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그런 경우는 있죠. 뭐 이를테면은 약에 대한 학술 정보를 다루는 팀의 경우에는 약을 많이 실제로 접해보고 학교에서도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학술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이 쉽고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약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높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제약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거쳐야 되는지 또 면접 같은 거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